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재정정보원 자기소개서 항목을 완벽히 분석하고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소서 평가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직무기술서를 보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국재정정보원 자소서 항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쓰기 전에,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한국재정정보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재정정보원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재정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은 국가의 예산을 잘 짜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낭비는 없는지 살피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잘 지급되는지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또 이러한 재정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더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진 이러한 뛰어난 재정 관리 시스템을 외국에도 수출하고 국제적으로도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재정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살림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 동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에 일조하고 싶고 이 부분이 공공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나라의 예산과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는지 관리하고 재정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연구하는 업무. 전산직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을 보호 및 보안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한국의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서민들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이런 데에 일조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통합 시스템, 재정통계 생산 및 연구활동, 국제협력 및 수출, 그리고 재정 보안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따른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자신의 경험을 연결해 주셔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무 내용 자체가 국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과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문서 관리 및 행정 처리 능력이라든지 전산직 같은 경우는 IT 시스템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보조금 관리 및 사업 점검, 데이터 분석 및 통계 관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기획 능력이나 통계 분석 역량, 문서 작성 및 관리 능력, 공공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도 돼요. 재정 통계 및 생산 연구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연구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든지 통계 및 조사 보고서 작성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국제 협력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술 영업 역량이라든지 영어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정보보안관제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버 위협 대응 및 정보보호인데 정보보호 관리 능력이라든지 사이버 위협 분석 대응 능력, 보안기술 활용 능력, 즉 IT 쪽에 조금 더 맞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 가보면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런 역할에 일조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딱 맞는 인재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의 차별된 역량,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당 직무 역량 및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은 지식 또는 기술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 같은 경우는 지식 또는 기술에서 찾는 것이 좋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경험을 연결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표로 한 번만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서는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공공기관 문서 작성 및 일정 관리 능력, 업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관리하는 역량,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차별화된 역량인 거고요.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대한 양식에 대한 이해 또는 행정 절차 및 공공문서 관리 규정이나 일정 계획 수립이라든지 자료 분류 및 관리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은 경험으로는 행정업무 보조 인턴 경험이라든지 학과 사무실 또는 교내 행정부서에서 서류 정리 및 행사 기획 지원을 했다라든지 단체 생활에서 내가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직 같은 경우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역량, 그리고 사이버 보안 테러 관리 등 기술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은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SQL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본인이 소속한 모임이나 조직에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한 경험을 쓰면 되는 거죠. 일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과정 또는 노력을 하였는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성은 워낙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변수나 문제 갈등, 일정 지연, 인력 부족 등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과정이나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분석, 대응 및 조치, 결과와 교훈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구성을 가져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런 구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걸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실 필요가 있죠. 공공기관 직원에게 중요한 가치, 공공성, 책임감, 청렴성, 전문성, 공정성,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에 왜 필요한지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민 업무라든지 공공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정책 집행, 예산 집행, 보조금 심사, 다부서 협업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가치만 언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가치가 실제 업무에서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예시와 함께 간단히 설명해야지 설득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책임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국가 예산을 다루는 업무에서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국민의 신뢰로 직결된다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써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서 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 여러분, 즉 나라는 사람의 신뢰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설득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직무와 자연스럽게 연결지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